이 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긍이 됩니까? 4장 4절입니다. 이야기 유색자. 만약 유색자, 색이 이미 있는 것이라면, 구름으로 따지면 구름이 만일 있는 거라면, 존재하는 거라면,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원인 같은 거 필요 없고 그 자체가 원인이라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라면 색의 인은 소용없겠죠. 색, 즉 구름의 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물 분자가 사라지면 구름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구름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 분자가 존재하는 거겠죠. 물 분자에 의해서 구름이 일시적으로 생겨난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색, 즉 구름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구름의 원인인 물 분자는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 걔가 없어도 구름이 존재하는 거다. 만일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즉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름을 이루는 물 분자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구름이라는 색이 존재한다면 색의 원인인 물 분자가 필요 없고, 구름이라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물 분자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색이 존재해도 색의 원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필요 없고, 색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색의 원인은 필요가 없으니까 색의 원인은 색이 있든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색이 존재해도 색의 원인은 이는 필요 없고, 색이 존재하지 않아도 색의 인은 필요 없으니까 색의 인이 없다면 그러면 색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인이 없이 색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중론의 논리예요. 야, 그거 말장난 아닌가?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색이 존재하는 거라면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깊숙이 들여다봐요.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 색은 항상 색의 원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원인이 없이 사장 1절에서 색의 원인을 떠난다면 색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색의 원인이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컵이 있는데 컵이 이루어지는 컵의 원인인 진흙을 떠나면 컵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사장 일정에 만약에 이 컵을 떠나도 진흙은 얻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진흙은 컵을 이루는 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지금 이 순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중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4절 만일 색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색의 원인은 소용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색이 있으니까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색의 원인은 소용없다. 다르게 말하면 구름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구름의 원인인 물 분자는 필요 없고, 만일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물 분자는 당연히 필요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구름이라는 건 있는 겁니까? 다시, 구름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물 분자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없어도 구름이 존재해야 된다며. 구름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물 분자 없으면 구름이, 왜냐하면 물 분자들의 총합이니까 구름은.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물 분자가 없으면 구름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우리는 구름이 존재한다. 구름이 내 눈에 저렇게 보이는데 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름의 원인인 물 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데 왜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존재한다면 물 분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구름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면 물 분자가 없어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은 물 분자가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물 분자가 없으면 구름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물 분자가 없으면 구름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저건 구름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건 구름이 아니다 이죠. 물 분자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구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컵은 존재하는 겁니까? 컵은 존재하지 않죠. 컵을 이루는 진흙은 원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컵은 그냥 우리가 물 퍼먹는 모습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냥 기능상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컵은 존재하지, 컵을 보여주면서 이 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긍이 됩니까? 이 마우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긍이 됩니까? 왜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이 있기 때문에. 인이 모여서 된 무엇이지, 인이지, 색이 아니다 말이에요. 색은 그 인이 표현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스틱이다 이 말이죠. 플라스틱이 마우스의 기능을 하도록 뭉쳐진 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는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데 사실은 플라스틱과 이것과 저것의 결합이잖아요. 마우스의 기능을 하도록 조합된 어떤 일시적인 모습인 거죠. 자,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컵은 진흙이라는 인이 어떤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모습으로 형성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됐죠? 구름은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그렇다면 이제 그 인이라고 말하는 진흙 덩어리, 그 진흙 덩어리는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진흙 덩어리도 일종의 색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색도 역시 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니까 그 진흙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그 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규소, 규조토다. 그러면 규소 덩어리라고 하죠. 규소 덩어리. 원소, 일종의 원소. 그 규소는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규소 역시 일종의 색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색의 인을 봐야 되겠죠. 색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중론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론에서 말하는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인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에 접해지는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되면 전자현미경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색인 겁니다. 그러면 규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원소니까 그 원소는 원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자까지 내려간 거예요. 원자를 들여다보니 어때요? 원자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자는 색이 되고 전자와 양성자 이런 것들이 인이 되겠죠. 그러면 원자는 존재하는 겁니까? 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으로 이루어진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인 전자와 양성자가 들어서 전자는 존재하나요? 그건 또 소립자로 돼 있죠. 이렇게 바로 그 당시에 부처님 시절, 용수 시절에는 전자현미경도 없었기 때문에 전자와 양성자 이런 것도 몰랐지만 색과 인으로 이 이치로서 이 현상계를 이렇게 탐구한 겁니다. 색과 인,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현상계를 탐구한 게 바로 현재의 물리적인 근본을 탐구한 현대 과학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그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은 마음보다 정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탐구를 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의 정교한 그 세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색과 인의 이 개념만 가지고.